안녕하세요.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30대 여성이에요. 육아를 하다가 지칠 때쯤 여기 채널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들으며 많이 위로도 받고 웃고 울기도 하는 평범한 여성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합니다. 저는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평범하게 자랐어요. 그런 저에게 결혼할 남자친구가 생겼고 매우 듬직하고 책임감 강한 그를 보면서 본받을 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결심했답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남자친구는 여동생과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고 책임감이 강한 모습에 이끌렸죠. 그렇게 결혼 얘기가 오고 가고 시어머니를 뵙는 날, 시어머니는 저를 딱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은 것이 느껴졌어요. 눈치가 보일 정도로 말이에요. 능력 있는 우리 아들, 결혼은 좀 천천히 했으면 바랬는데, 하필이면 지금 결혼을 한다고 하니 조금 당황스러웠어. 내가 그래도 뭐 요즘 세상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나? 둘이 좋으면 하는 거지. 결혼하고 일은 계속 할 거니? 아, 네, 어머니. 일은 계속할 생각이에요. 경력도 단절되는 것보다 그래도 계속 커리어를 쌓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당연하지. 결혼하자마자 취직하는 애들 나 이해 못한다. 우리 지훈이가 뼈 빠지게 몸갈아 가면서 며느리까지 먹여 살리는 꼴 못 봐. 알겠니? 이건 약속해야 돼. 너도 무조건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걸. 그리고 난 너희 집 해줄 형편 못 된다. 요즘 세상에 그런 여자는 거의 드물긴 하죠. 그리고 집은 걱정 마세요. 저희가 모아놓은 것으로 전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아유,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지훈이 애는 벌써 창가를 간다고 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참나, 속상해서 원. 시어머니는 취집은 절대 안 된다며 면전에 대놓고 말씀하셨고 저 역시 일을 계속할 생각이었기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어머님은 돈에 대해 인색한 분이었어요. 아니, 정정하자면 저에게 쓰는 돈에 대해 인색한 분이었죠. 남편은 엄마가 워낙 없이 살고 힘들게 살아서 그렇다고 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각자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 그런 거겠지라고 제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마음을 달랬어요. 사업을 하고 있는 남편과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던 저는 그래도 모아놓은 돈도 꽤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신도시 빌라를 구매하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죠.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희 집을 제 집 드나들듯 매일 드나들었고 심지어 살림살이까지 간섭하시며 잔소리를 심하게 하였어요. 우리도 집 정리하고 너희 곁으로 가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 딸이랑 나 단둘이 외로워서 그래. 지훈이가 옆에 있어야 나도 마음 좀 놓이고. 어떠니? 거기 신도시라 병원이며 마트며 살기 좋다며. 그 근처로 우리 집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아, 어머님 혹시 여윳돈은 있으신 거예요? 지금 집 처분하고 신도시로 오실 계획이시라면 자금은 괜찮으세요? 그래도 좀 멀지 않겠어요? 친구분들도 다 아직 지금 살고 계신 쪽에 살고 계시는데 이사 문제는 우리 천천히 생각해봐요. 지훈 씨랑 상의해서요. 멀긴 뭐가 멀어. 그리고 너 나한테 돈돈 운운하는 거니? 우리 아들이 있는데 내가 왜 돈 걱정을 해야 돼? 참나. 너 혹시 우리 지훈이 돈이 네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너는 너고 핏줄은 핏줄이야. 엄한 생각 절대 하지 마라. 알겠어? 그러게. 언니 웃긴다. 돈을 해줘도 오빠가 해주는 거지.
그걸 왜 언니가 상관내요? 벌써부터 본인이 관리하겠다는 거야, 뭐야? 결혼했다고 오빠 돈이 언니 돈이라는 착각 절대 하지 마요. 알겠어요? 우리 셋은 핏줄이고 언니는 이방인일 뿐이니까. 어머님은 아들이 있는데 돈 걱정을 왜 하냐며 저를 몰아붙이셨어요. 그리고 정말 남편을 설득하여 저희 옆동으로 이사를 오셨죠. 그리고 거의 한 집살이가 시작되었는데 바로 옆동에 살다 보니 어머님은 뻔질나게 저희 집을 들락날락했어요. 시누이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맞벌이를 하고 있는 저에게 아침마다 집에 와서 밥을 차려달라는 시댁 식구들은 달갑지 않은 존재였어요. 남편도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난감해했지만 그저 저에게 이해해달라고만 하더군요. 언니, 나왔어요. 아우, 비밀번호 좀 쉬운 걸로 바꾸라니까. 우리 아침 먹으러 왔어요. 엄마랑 나랑 솜씨가 없잖아요. 예, 뭐하니? 국이랑 밥 좀 내와라. 우리 지훈이 먹을 때 수저 2벌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얼른 차려라. 너 설거지도 하고 출근하려면 시간 꽤 걸릴 것 같은데 빨리빨리 해야지. 그리고 가족끼리 아침을 먹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니? 아, 엄마. 그래도 이렇게 무턱대고 오시면 어떡해요? 저희도 출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난감하게 정말. 어머, 오빠 웃긴다? 가까이 살면서 교류하고 지내는 거지.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래? 혹시 언니가 눈치 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눈치라뇨, 아가씨. 사실 이렇게 아침마다 불쑥불쑥 오시는 거 불편해요. 한두 번이라면 이해하겠지만 매번 그러시니 저도 아침에 바쁜데 어머님이랑 아가씨 신경 써야 하고 출근도 해야 하고 이해 좀 해주세요. 아가씨도 여자니까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조금 불편한 내색을 하자 어이없게도 시어머니 하시누이는 금세 안색이 돌변해서는 저에게 막말을 하더라고요. 남편도 옆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지만 결국엔 제가 죄송하다고 해야 끝이 나는 문제였습니다. 정말 최악이더라고요. 남편은 가정 문제에서는 우유부단한 편이었어요. 아버지가 없이 자라서 그런지 동생이랑 어머님한테 잘하려고 애를 썼죠. 한편으론 남편에게만 의존하는 아가씨와 어머님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럼 마음 좀 곱게 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공존하면서 시누이와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게 되었어요. 내가 뼈 빠지게 아들 키워서 이런 대접 받으려고 살아왔는 줄 아니? 너 우리 지훈이 만나서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그깟 시어머니랑 신우 밥 차려주는 게 억울하다는 거야? 그래, 요즘 사람들 시부모 봉양하는 사람 없다지만 너무한다 정말. 엄마, 진정해. 새언니, 진짜 너무하네요. 우리 얼굴 좀 이렇게 보면서 살아가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선을 그어버리다니.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아침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전화하고 방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그런 것들 좀 배려해달라는 차원이었어요. 아, 그런 뜻 아니었어요. 얼른 밥 차려드릴 테니 드시고 천천히 있다가 가세요, 그럼. 본인이 누구 덕분에 평생 호강하고 살 건데 그래? 참나 어이없어. 남자 잘 만났으면 시댁에 잘해야지. 안 그래, 엄마? 우리가 아빠 여이고 얼마나 오빠한테 의지하고 살았는데 자기가 뭔데 이 집에 들어와서 해방이야, 해방이? 아우, 너무 싫어. 확 저 신우의 입을 꿰매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밥을 차려드리고 회사에 출근한 뒤 남편은 저의 기분을 풀어준답시고 점심시간에 만나서 밥을 사주고 저를 달래주었죠. 중간 역할을 잘 못하는 남편에게 화도 났지만 항상 이런 식으로 늘 풀어줘서 고맙긴 했어요.
본인도 본인 어머니와 시누이가 이해 안 되기는 매한가지였는지 그런 행동들이 반복이 되었어요. 너무 미안해. 오늘 맛있는 거 먹고 풀어. 내가 엄마한테도 얘기는 할게. 아침마다 오시지 말라고. 너무하지 진짜. 우리 엄마가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나만 의존하고 사셔서 그래. 뭐 안쓰럽기도 한데 나도 가끔 숨이 막히긴 해. 미안하다 정말. 자기가 중간 역할을 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뭐 지금이야 얼마 안 됐다지만 진짜 이건 너무한 것 같아. 아침마다 매번. 아가씨도 그래.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일도 안 하고 맨날 오빠한테 당당하게 용돈 타쓰고. 그것도 문제야. 성인이면 자기 앞가림은 해야지. 내가 말은 다 못하지만 정말 문제 많아 이 집 식구.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잖아. 동생도 이래야지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가 그저 오냐오냐만 하셔서 그래. 내가 따끔히 얘기할게. 기분 풀어 자기야. 그렇게 남편은 저의 기분을 많이 풀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식 때 시어머니에게 받은 금목걸이를 하고 외출하는 일이 있었죠. 금 아니면 알레르기가 있던 터라 항상 기금속에 예민한 제가 처음으로 어머님이 주신 목걸이를 하고 외출을 했어요. 반나절이 지나자 목이 간지럽기 시작하면서 심각하게 부어오르더라고요. 처음 어머님이 예물을 해주실 때 금속 알레르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터라 설마 했어요. 이것이 가짜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 너 알레르기 있는 거 아니었어? 목걸이 이거 진짜 아니야? 야, 너 심각하다. 얼른 병원 가봐. 아유, 이런 걸 왜 했어? 어? 어쩐지 계속 가렵더라. 아우, 미치겠네. 이거 가짜일 리가 없는데. 일단 미안해. 나 병원 좀 가볼게. 아니, 그거 시댁에서 해준 거 아니었어? 아우, 심각하다, 진짜. 얼른 가봐.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어떻게 가짜일 수가 있어? 전 그 길로 친구와 헤어져 병원에 갔었고, 병원에선 귀금속 알레르기라고 하더라고요. 금이 아닌 물건을 해서 알레르기가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네, 어머님이 해주신 모든 예물은 다 가짜였습니다. 순간 어이가 없더군요. 요즘 세상에 예물도 많이 생략하니 이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테지만 전 시누이 명품 가방에 시어머니 안마의자 그리고 시집 오면서 혼수며 예단 모두 어머님이 원하는 걸 다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이런 가짜 기금속을 해주신 거예요. 순간 어이도 없고 내가 어머님께 정말 이런 가치조차 안 되는구나 하며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에게 이런 가짜 목걸이를 받아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집에서 대접이 이 모양이라 눈물이 철철 났고 굴욕적이었죠. 그리고 전 그 길로 모든 예물을 가지고 어머님 집을 방문하였어요. 어머님, 이거 어머님이 주신 예물들 혹시 가짜인가요? 저 오늘 피부과 다녀왔어요. 정말 너무하세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뭐가 가짜야? 참나, 너 웃긴다. 그럼 넌 내가 너한테 가짜 해줬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완전 억지 쓰고 있어, 정말. 언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와서 한다는 말이 예물 가짜냐고? 우리 엄마가 그럴 사람이냐고요? 진짜 하다하다. 아니요, 오늘 피부과 갔다 왔는데 기금속 알레르기라고 해서요. 제가 그만이면 그때도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피부 예민한 걸 가지고 왜 나한테 와서 따지냐고?
그리고 설사 가짜라고 해도 네가 뭐 어쩔 건데? 나한테 따지러 온 거니? 너 아주 시임을 우습게 보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선물도 못 받아서 징징인데 이게 아주 보기 겨웠지? 따지러 온 게 아니라 제 목 상태가 이러니 물어보러 온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선물은 마음이라는데 제가 어머님한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아니 참 마음이 안 좋네요. 일단 아니라고 하시니 알겠습니다. 그냥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그까지 찰난 척은? 가짜면 어떻고 진짜면 어떻다는 거야? 지목에 어울리는 게 저런 거니 내가 저런 거 해준 거지. 안 그러니? 사람은 어울리는 게 각자 있는 법이야. 너한테 어울리니까 그거 해준 거다. 그런데 뭐? 이게 호강에 겨웠지 아주. 그러니까 본인 값어치를 생각해야지 무슨. 진짜 금을 받겠다고. 엄마 신경 쓰지 마. 혈압 오르겠다. 기막혀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겠어요. 이건 뭐 상식이 통하질 않으니. 제목을 보고도 금이 아닐 리가 없다고 화내는 어머니와 신우 때문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는 절 더 미워하셨고 신우이도 마찬가지로 절 더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전 그저 억울할 따름이었답니다. 오히려 남편이 저에게 계속 미안해 하더라고요. 남편이 미안해해도 참 이 마음은 뭐라 말할 수 없는 마음이었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저 모녀에게 미움만 살까? 혹시 아들 뺏긴 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건가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결혼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도대체 잘난 아들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내가 이런 취급 받아야 하나 하고요. 진짜 엄마도 어떻게 이런 걸 선물이라고. 내가 미안해. 다시 다른 걸로 사줄게. 정말 본인밖에 모르셔서 그래. 당신한테 화내고 싶지도 않아. 당신 탓이겠어 이게? 그냥 어머님이 날 생각하는 마음이 이것뿐인 거지. 진짜 널 속상하게 하려고 결혼한 건 아닌데 네가 속상해하니까 내 마음이 진짜 너무 안 좋다. 미안하기도 하고. 지긋지긋해 진짜. 언제 그만하실까? 나 진짜 이렇게 지속되면 자기랑 못 살아. 내가 왜 이런 취급받아야 하는 거야? 미안해.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어. 뭐 믿으라고 해도 이제 자기는 좀 신뢰를 잃었겠지만. 남편의 미안하다는 말도 풀리지 않았고 그렇게 어머님과 시누이와는 서먹서먹하게 지냈어요. 오히려 본인들도 선물에 대해 캥기는 것이 있는지 볼 때마다 민망한지 집에도 덜 찾아오더군요. 오히려 이렇게 거리를 두고 지내니 정신적 스트레스는 조금 해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전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제가 임신을 하자 남편은 정말 좋아서 몸부림치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 임신을 하고 나니 조금은 남편에게 답답했던 점, 시댁이 서운한 점 모두 다 잊고 좋은 것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임신 축하해. 내가 아빠가 된다니. 지금보다 더 듬직한 남편이 되도록 노력할게. 아빠가 되는 만큼 너한테 실망시키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날 더 믿어주길 바래. 알겠지? 내가 정말 훌륭한 아빠, 그리고 멋진 남편이 될 거니까.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당신이 아빠면 진짜 애는 든든하겠다. 그리고 아무래도 당신도 다정하니까 애가 너무 좋을 것 같아. 남편은 본인이 아빠 없는 틈에 자라서 그런지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막중해 보였어요. 오히려 아이가 생기고 나자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어머니와 시누이의 출입을 자제시켰죠. 그 부분에서 시어머니는 또 저에게 쌍욕을 하셨지만
저도 그러려니 했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휘둘리기 시작하면 저도 한도 끝도 없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았거든요. 임신한 게 유세도 아니고 시애미를 못 오게 해? 서방 조종질에서 어디 잘 되나 보자. 참나 지까짓 게 감히 나한테? 그니까 누구 핏줄인데 우리한테 감히 이렇게 대하는 거야? 하여튼 새언니 너무 개인주의야. 저 사상 고쳐야 한다니까? 우리가 왜 이 동네로 이사 왔어? 오빠네랑 교류하려고 온 건데 꼭 저런다니까? 나중에 애 낳고 보자고 어디? 우리 핏줄끼리 똘똘 뭉쳐서 새언니 가만 안 둘 거니까. 언니 임신 축하해요. 어디 한번 그렇게 우리 팽개치고 잘 살아보라고요. 어머님, 아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냥 제가 잠 좀 자야 하니까 지훈 씨가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놀러 오세요. 그런 뜻 아닌 거 알잖아요. 오빠가 그렇게 말했을 리도 없고 그냥 조금 자제해달라고만 한 걸 텐데 왜 또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게 그거지. 돌려 말한다고 내가 못 알아들어? 하여튼 난 네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어. 웃기는 짬뽕이라니까 정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억지를 써대면서 저를 또 스트레스 받게 하더군요. 그냥 제 정신건강에 좋으라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리고 전 태교를 하며 임신기간을 즐겼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시누이 취직 선물 겸 제가 만삭이 되니 병원에 같이 한 번씩 가주라며 시누이에게 차를 뽑아주는 일이 있었어요. 저 역시 남편에게 그러라고 선뜻 얘기했고요. 지금부터라도 아이가 태어나면 앙금없이 잘 지내고 싶은 마음뿐이었거든요. 그리고 시누이도 차를 너무 갖고 싶어 했었어요. 차 사줬으니 일 열심히 다녀. 그리고 너희 새언니 몸 무거우니까 가끔 병원도 태워다 주고, 알겠지? 그러라고 사준 거야. 고마워, 오빠. 그래도 취직했는데 이 정도는 타줘야지. 역시 우리 오빠가 센스랑 안목이 있다니까. 새언니도 나한테 맡겨. 아유, 우리 남매 보기 너무 좋다. 이제 지화도 잘생겼으니까 엄마랑 둘이 놀러 다니면 되겠네. 이거 내 무리야, 지아야. 새언니한테 좀 잘해줘. 그래도 너네 새언니는 너한테 잘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알겠다니까, 오빠. 걱정 마. 이제 조카도 태어났는데 내가 잘해야지, 그럼. 아무튼 너무 고마워, 차 사줘서. 남편은 제가 몸도 무거워지고 차를 끌 수 없으니 시누이에게 뇌물 겸 취직 선물로 차를 사준 거였어요. 전 제 병원에 태워달라고 바란 적도 없지만 그냥 오빠가 동생 차 사준다는데 뭐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이고요. 그렇게 시누이는 한동안 저한테 잘하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오빠가 차도 사줬겠다. 그 마음이 고마워서 저한테까지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께서는 만삭인 저를 불러 김장을 하시겠다며 옆동으로 부랴부랴 오라고 하더군요. 사실 만삭이어도 심각하게 유산기가 있다거나 한 것도 아니었고 아직 예정일이 3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어머님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었죠. 예, 만삭 다 됐으니까 좀 움직여야 돼. 오늘 김장할 거니까 옆동으로 건너오거라. 그래야 나중에 순산하는 거야. 네, 어머님. 그럼 가서 도와드릴게요. 저도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소리는 들어가지고 준비만 하고 금방 갈게요. 이렇게 전화를 끊고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님 배추 20포기를 전날 다 절거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보고 양념을 버무리라고 하셨고 본인과 시누이는 잠깐 볼 일이 있다며 나갔다 온다고 했고요. 충분히 어머님을 도와 김장을 할 수는 있었지만 조금 어이가 없었어요.
만삭 며느리 혼자 김장하게 하고 본인들은 나갔다 온다는 것이 제 기준에 좀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제가 표정이 어두워지자 신우이는 깔깔대고 웃는데 얼마나 얄미운지 주둥이를 꿰매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죠. 아니 언니,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엄마가 하라면 해야지. 그리고 임신 언니 혼자 하나? 옛날 며느리들은 이런 거 다 했어. 어머님, 그래도 저 만삭인데 좀 도와주셔야죠. 제가 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많은 걸 혼자 어떻게 해요? 나 때는 50포기, 100포기도 혼자 했어. 그리고 이 김치 너넨 안 먹니? 내가 어제 절궜으니까 네가 양념 버무리는 게 맞지. 그러니까 언니는 받아먹기만 하려고 하고 본인이 희생할 생각은 일도 안 해 정말. 언니, 어차피 예정일 좀 남았잖아요. 그리고 많이 움직여야 애 낳을 때 손폭 낳는 거 몰라요?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요, 좀. 하여간 뭐 하나 시키면 말이 많아. 내 친구도 애 낳을 때 되니까 더 걷고 더 움직이더라고요. 기껏 언니 생각해서 일 만들어준 건데 너무한 거 아니야? 표정 좀 풀어요. 아가씨도 꼭 시집 가면 이런 대우 받길 바랄게요. 참 뚫린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하네요. 어떻게 성인이 돼가지고 저러는지. 신우이와 어머님의 말에 어이가 없어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혼자 양념을 만들고 있었고 신우이와 어머님은 딱 나가려고 하는 그때 양수가 터져버리고 말았죠. 처음 느껴보는 느낌에 너무 놀라 나가려던 어머님과 신우이를 붙잡았어요. 병원에선 언제든 양수가 터질 수 있다고 했었기 때문에 양수가 터지면 얼른 병원으로 오라고 했었거든요. 전 어머님과 아가씨에게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소리쳤지만 신우이와 어머님은 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어머님, 저 지금 양수가 터진 것 같은데 어떡하죠? 빨리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손주 나올 것 같아요. 뭐? 아니 왜 지금? 너 이거 양념 다 버무려야지. 어차피 지금 가도 애 바로 안 나온다. 좀 늦게 가도 되니까 할 거는 해. 네? 어머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저 병원 좀 데려다만 주세요, 그럼. 그리고 어머님, 아가씨 볼일 보시면 되잖아요. 언니, 가족끼리 무리한 요구하지 마요. 이거 차가 새 거고 시트도 얼마 안 된 건데 양수 터져서 어떻게 차에 탄다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하고 말해요. 신차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양수 터져가지고 이 시트에 앉겠다고? 전 가려면 택시 불러줄게요. 신우이의 말에 진짜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양수가 터져서 신차를 망친다니 진짜 천인 공로할 일이었죠. 전 그 말을 듣자마자 몸을 끙끙 이끌고 신우의 뺨을 쳤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제가 뺨을 치자 어머니와 신우이는 소리를 지르고 남편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남편 회사가 집이랑 가까웠기 때문에 남편은 쏜살같이 달려왔고 제 꼴을 보았죠. 니들도 내 인생이 무리다 정말. 무리야. 오늘 일 후회하게 해줄게. 나 양수 터졌는데 아가씨가 신차라 차 더러워진다고 못하게 하네? 알아서 택시 타고 병원 가래.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나 지금 빨리 병원 가야 하니까 당신 차 대기시켜 얼른. 아, 이게 어디서 우리 오빠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너 내 뺨 때린 거 왜 빼? 오빠, 언니가 내 뺨을 때리는 거 있지? 새언니 정상 아니야. 오빠, 나 뺨 맞았다니까? 저게 내 뺨을 쳤다고. 오빠가 그 꼴을 봤어야 하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어디서 본데 없이 자라가지고 이게 시누이 뺨을 쳐? 진짜 양수 그까짓 거 지금 터져도 애 나중에 나온다고. 애 지금 가도 좀 이따 나온다고. 진짜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정말? 얘 지훈아, 쟤 좀 어떻게 해봐라. 애가 눈빛이 돌았어. 남편도 이 말을 듣자마자 신우이의 뺨을 쳤어요. 남편조차도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남편에게 뺨을 맞고 나서야 신우이는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는 방방 뛰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야말로 시댁엔 날벼락이었던 거죠. 어머, 오빠, 나 지금 친 거야? 오빠, 낮에 뭐 잘못 먹었어? 새언니가 내 뺨을 쳤다니까? 지금 오빠가 날 쳤어? 어머, 지훈아, 지아를 왜 잡아? 네 마누라나 잡을 것이지. 하나뿐인 동생한테 이러기 있는 거야, 정말? 엄마 쓰러져.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악다구니에도 남편은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리고 놀란 저를 챙기기 급급했죠.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저를 태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자궁문이 열려 조금 기다렸다가 아이가 태어났고 전 그 즉시 진이 빠져 병실로 가게 되었죠. 다행히 아이와 저는 무사했어요. 그 와중에 난리통을 겪느라 정말 진통을 겪는지도 모르게 아이를 출산한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나오고 나서 남편은 저에게 의미심장한 한마디만을 하고 병원을 나섰고 남편이 병원에 나선 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 병실에 와서 싹싹 빌더라고요. 처음으로 그런 모습을 보니 더욱더 화가 나고 기가 막혔어요. 내가 지와 차랑 엄마 집 다 처분했어. 내 병이라 이제 엄마랑 지와 보는 일 없을 거야. 정말 나도 이제 진절머리 난다. 오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가족이잖아. 아빠가 보시면 뭐라고 할까? 오빠가 그러고도 가장이야? 어떻게 이래? 입 다물어. 너 같은 동생 둔 적 없어. 너랑 엄마 수십 번 참았어. 이제 용서 못해. 아니 내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신물나. 너네 엄마랑 이제 네 힘으로 알아서 살아. 내 아내한테 이렇게 대하고 내 아이가 위급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랑 엄마 어떻게 했니? 집이랑 차 다 내 돈이었으니까 알아서 둘이서 해결해. 네 언니가 용서해주지 않는 이상 나랑도 끝이니까. 얘 지훈아, 넌 말이면 단주라니? 이 엄마를 그럼 내치겠다는 거야? 널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소리를 해대니? 그만해요 이제. 며느리도 딸이야. 지아가 시집가서 똑같은 취급받으면 눈 안 들겠어요? 이제 질렸고 알아서 둘이 해결해. 내 가족은 아내랑 우리 딸뿐이니까 다신 찾지 마요. 모든 걸 다 뺏어가자 시누이는 울며불며 빌었어요. 저 역시 남편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지만 막상 이런 모습을 보고 나니 남편도 그동안 엄청 참고 있었다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전 처음으로 시누이와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받았어요. 언니, 미안해요. 오빠 좀 말려줘요. 내가 그날은 심했어. 아니, 엄마가 양수 터져도 바로 애 안 낳는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택시 타고 가라고 한 건데 진짜 미안해요. 이렇게 빨리 내 조카 낳을 줄 몰랐지. 언니, 마음 많이 상했죠? 미안해요. 그래, 나도 미안하다. 지훈이 좀 말려줘라, 응? 지훈이가 한 번 화나면 우리도 못 말려. 그러니까 네가 좀 말려줘. 내가 왜요? 저 이걸 바라고 바랬어요. 이제 아줌마랑 네 얼굴 다신 안 보고 싶으니 찾아오지도 말고 손녀딸 볼 생각도 마요.
애랑 저랑 어떻게 되든 말든 본인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무일푼 알거지 되니까 눈물 흘리면서 연기를 하네? 연기라뇨. 언니, 제발요. 언니 화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오빠랑 우리 사이 알면 이럴 순 없잖아요. 언니가 천륜을 끊어놓고 마음이 편하겠어요? 저랑 엄마는 어떻게 하라고. 지금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네, 언니, 제발요. 길거리에 나앉든 어디 판잔촌 가서 집을 얻든 내 할 바 아니야. 자업자득이지. 난 절대 용서 안 할 거니 그리 알아. 이 늙은 노인네가 어딜 간다고 그러냐. 집이라도 있어야 잠이라도 자지. 지금 우리 찜질방에서 온 거야. 알 바 아니라고요, 아줌마. 알아서 하시라고. 어디 나한테 와서 애원이야? 저한테 하던 대로 해보세요. 그게 본성이잖아요. 전 이 말을 끝에 병원 보안 요원들에게 호출을 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 나갔어요. 그리고 전 끝까지 용서하지 않았답니다. 당장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갈 데가 없어 찜질방을 전전하다 무보증 월세 원룸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남편도 이번 일과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 너무 실망을 했는지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저 제가 마음이 풀리게 되면 본인도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남편의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걸 알지만 그동안에 있었던 일과 더불어 그날 양수 사건이 정말 쉽사리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이 일이 있고 나서 뻔질나게 남편과 저에게 번갈아가며 전화를 하셨지만 저희의 무응답에 이젠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문자가 옵니다. 그것도 애원하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가끔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시누이는 지금 공장 3교대를 하면서 시어머니와 생활하고 있다고 해요. 월세의 생활비를 감당하려면 3교대 근무를 해야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면서요. 가끔 공주처럼 자란 시누이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제서야 본인이 뭘 하려고 하는 것도 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금 마음을 고쳐 먹어요. 그 전에 한번 시누이가 남편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가져오려고 소송을 걸었던 적도 있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 집에 단돈 1원도 남겨주신 금액이 없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 혼자 자수성가했던 돈이기 때문에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그 돈을 절대 나눌 수 없었죠. 그 일을 계기로 저희 사이는 더욱더 악화가 되었고요. 아들보다도 돈, 오빠보다도 돈을 택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한 번 더 깨닫고 남편은 아주 치를 떨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 지금은 남편과 예쁜 딸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도 본인 쏙빼 닮은 딸아이를 보니 너무 행복하다고 하고요. 그냥 지금처럼 행복을 즐기며 남편과 딸아이를 위해 살고 싶어요. 날이 너무 더운데 무더위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8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이 시간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만큼이나 저도 기가 막힌 사연이라 이렇게 글을 적어 봅니다. 저와 남편은 현재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살고 있어요. 어릴 적 유학을 오게 되면서 온 가족이 이민을 신청했고 이곳에서 저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남편 역시 가족들이 이민을 오게 되면서 타국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같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잘 통했는지 처음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한 지 1년이 지나고 저희는 결혼을 다짐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정말 컸거든요. 거기다가 남편이 말하는 시어머니는 항상 당차시고 진취적이신 분이셨기 때문에 더 걱정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시어머니를 만나뵈니 세상 누구보다 다정하고 따뜻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승준 씨랑 만나고 있는 김다정이라고 합니다. 어머, 너무 예쁜 아가씨가 우리 승준이랑 만나고 있었구나. 반가워요. 그동안 만나보고 싶었는데 승준이가 꽁꽁 숨겨서 보여주질 않더라고. 근데 보니까 왜 꽁꽁 숨겼는지 알겠네. 이렇게 이쁜 아가씨였다니. 너무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도 정말 아름다우세요. 승준이랑 1년 정도 만났다고 했죠? 혹시 결혼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승준이 너무 외로움이 많아가지고 나는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다정씨 보니까 승준이 짝으로 괜찮을 것 같네. 아, 엄마, 무슨 벌써 이렇게 이야기를 해? 다정씨 당황스럽게. 그지? 내가 너무 서둘렀지? 아니, 나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정씨, 우리 식사하면서 천천히 얘기해봐요. 시어머님은 처음 보는 날부터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시면서 다른 건 몰라도 승준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배경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아버지가 이혼을 하시면서 저를 데리고 이민을 오셨고 다시 여기 여성분과 재혼을 하시면서 저는 거의 홀로 지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사정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한 번도 편견 있는 눈으로 보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위해주면서 저에게 따뜻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다정이라고 불러도 되니? 나는 딸이 없어서 꼭 딸을 낳고 싶었거든. 어릴 적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들 둘만 낳았지. 그 다음에는 안 생기더라고. 그때는 너무 아쉽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정이 만나려고 했나 보다. 다정이가 꼭 내 딸 같아. 다정아, 우리 승준이랑 결혼해 주겠니?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저는 사실 가정을 꾸릴 거라 생각지도 못했었거든요. 제 스스로도 자신이 없었는데 이렇게 저를 아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정이는 정말 좋은 에너지가 있어. 승준이가 그 에너지를 받고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 나 역시 다정이의 그 마음이 느껴지고 그 에너지가 느껴지니까 다정이가 좋은 거야. 배경이든 뭐든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 중요한 건 사람 그 자체라고 생각해. 근데 다정이는 보석 같은 사람이니까 내가 보면 볼수록 더 아끼고 싶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도 딸처럼 정말 잘할게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 전에는 잘해주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바뀌는 시어머니도 많다고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오히려 결혼 후에 더 잘해주셨어요. 남편과 조금이라도 다투는 날에는 꼭 저의 편을 들어주시고 남편의 잘못을 짚어서 꾸짖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셨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너무 나를 신경 쓰시는 거 아닐까 고민이 되기도 했지만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보, 엄마가 결혼하니까 더 잘해줘서 고민돼?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실 나는
엄마 사랑도 많이 못 받아봤는데 시어머니가 나를 정말 자식처럼 생각하고 사랑해 주시니 마음이 따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그 마음을 보답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 그지? 엄마가 조금 유난이긴 해. 그래도 엄마는 당신한테 진심이야. 엄마도 정말 어린 나이에 여기 왔거든. 나랑 동생을 낳고 나서 아버지 사업이 무너지고 정말 도망치듯이 여기 왔던 거거든. 마지막 희망을 찾으려고. 진짜 불법적인 일만 제외하고는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일하셨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누구보다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살고 있지만 사실 그때 그 힘들었을 때 참 외로웠던 그게 잘 채워지지 않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또래 나이 사람들을 보면 엄마는 이렇게 애정을 듬뿍 주시는 것 같아. 힘내라고. 아, 그렇구나. 어머님 정말 힘드셨겠다. 나는 어머님이 고생했을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어. 그렇지? 나도 그래. 나는 내가 두 눈으로 봤는데도 엄마가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 그 정도 고생하면 사람이 미울 법도 한데 엄마는 사람을 더 사랑하니까 나도 신기하다니까. 근데 엄마는 자기 사람한테만 그러는 거야. 알지? 엄마가 처음부터 이렇게 애정을 줬던 건 당신뿐이야. 아, 정말 감사하다. 난 앞으로 어머님께 더 잘해야 되겠어. 아니야. 당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엄마의 마음을 그대로만 잘 받아주면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남편은 어머님이 젊으실 적 고생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한국에서 무리해 사업을 운영하면서 모두 망하게 되었고 겨우겨우 모은 돈을 가지고 마지막 희망을 찾으러 이곳까지 오셨다는 이야기였어요. 시아버지는 사업 실패의 충격으로 모든 의지를 잃으셨지만 어머님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못해본 일 없이 다 해보셨다고 하셨죠. 독하게 마음먹고 열심히 일을 한 끝에 가정을 지킬 수 있었고 일으켜 세우실 수 있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한 사업이 잘 되어서 지금은 부족한 거 없이 잘 사는 집안이 된 것이죠. 결혼 몇 달이 지난 후 저희는 한국에서의 시댁 식구들을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가족인 시댁 식구들은 첫째인 큰고모님과 둘째인 아버님, 셋째인 작은 고모님과 막내인 작은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또 남편의 친척인 큰고모님의 며느님과 작은 고모님의 딸, 작은 아버님의 딸까지 만나 뵙게 되었어요. 좀 특이했던 게 둘째인 아버님의 큰 아들인 남편이 작은 고모님과 작은 아버님의 딸보다도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었어요. 처음 어머님과 아버님은 결혼 생활 9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남편이 생겼고 연이어 시동생까지 생기는 바람에 시댁 집안에서 남편이 막내측에 속했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의 사촌 누님들에게 저는 사촌 형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리고 큰고모님의 며느님까지 일시의 형님이 총 3분이 생긴 셈이었어요. 저는 시댁 식구들과도 잘 지내려고 살갑게 다가갔지만 어쩐지 시댁 식구들은 벽을 두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제야 인사를 드리네요. 김다정이라고 합니다. 어머, 말로만 듣던 승준 도련님 짝? 어머, 반가워요. 난 또 한국에는 아예 안 오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인사는 하러 오네요. 저 결혼할 때는 시댁 식구들 인사 먼저 했었는데. 조금 늦었죠. 결혼하기 전에 한번 뵀어야 하는 건데. 저희가 다 해외에 가족들이 있어서요. 에이, 그래도 이게 예의는 아닌 건 알고 있죠?
반가워요. 저는 승준이 작은 고모 딸이에요. 저는 승준이 작은아버지 딸이고요. 우리 와이프한테 너무 그러시는 거 아니죠? 오랜만에 봤는데 그러면 안 돼요. 어머, 도련님. 저를 어떻게 보고? 처음 보니까 인사 나눈 것뿐이에요. 도련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래, 승준아. 어떻게 연락도 안 해? 서운하다, 서운해. 그니까 결혼한다는 소식을 이렇게 하다니 너무하네. 결혼하기 전에 사촌 올케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었어? 남편과 사촌들은 가까운 듯 보였어요. 저도 끼어들어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지만 어쩐지 틈이 나지 않더라고요. 어색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 다 황당한 견제일 수도 있겠다 싶네요. 시댁 식구들은 아버님과 어머님이 해외로 나가고 난 후에 장남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라며 압박을 해왔다고 해요. 그렇지만 한국에 돌아가도 방법이 없었던 시어머니는 여기서 자리를 잡겠다며 거부를 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 시댁 식구들과는 어색한 사이가 되었는데 이상하게 방학만 되면 남편의 사촌들을 모두 시어머니께 보냈다고 해요. 남편은 그때는 가족들이 많아져서 행복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가 대단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방학 때마다 아마 사촌들이 돌아가면서 왔을 거야. 오고 나가도 길게는 몇 달 동안 있기도 했었지. 그때마다 엄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챙겨주셨고 용돈도 주셨어. 그때는 사실 난 어려서 가족들이 많아졌다는 게 너무 재미있고 행복했거든. 엄마랑 아빠는 바쁘고 동생이랑 나랑만 있으니 외로웠는데 사촌들이 오니까 신이 났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뛰었겠다 싶네. 시댁 식구들이 다 왔던 거야? 가족분들이 다? 아니, 사촌들만 왔었지. 큰 고모나 작은 고모, 작은 아빠는 오지 않고 애들만 보냈었어.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생활하는데 돈을 붙여준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보냈다고 하더라고. 기가 막히지? 와, 어머님 진짜 대인배시네. 나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야. 엄마도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장남의 도리는 다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 어쨌든 다 지나간 일이긴 해도 그때 생각하면 참 엄마도 힘들었겠다 싶어. 남편이 해준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촌들의 뒷바라지까지 모두 시어머니가 해주었다는 것을 듣고 나니 어쩐지 사촌들이 나를 봤을 때 경계하는 것이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짧은 일정을 마치고 저희는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시댁 식구들과의 교류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혼 1년 후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죠. 임신과 동시에 남편은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한국 지점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출산도 한국에서 할 겸 저도 같이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에 들어가고 나서는 시댁 식구들이 정말 매주 불렀다는 것이었어요. 동서, 우리 점심이나 같이 먹을까 해서 지금 아가씨들이랑 같이 있는데 마침 시간도 다 된다고 하네? 아, 지금요? 형님, 제가 지금 입덧도 좀 심하고 몸도 별로 안 좋은데 다음에 뵈면 안 될까요? 에이, 동서. 원래 입덧 있을 때는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 그거 그냥 참으면 속이 비어서 더 울렁거린다니까? 그러지 말고 움직여봐. 내가 주소 보내줄 테니까 이리로 택시 타고 와.
입덧이 심해서 나갈 수 없다는 저에게 마치 통보라도 하듯이 만남 장소만 보내놓고 저를 불러댔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남편은 시댁 식구들과 친하게 잘 지내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국 생활을 할 때까지만 조금만 꾹 참아보자 생각을 했었죠. 심지어 시댁 식구들은 저희 집으로 사촌 조카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아이들을 봐달라며 보냈었지만 목적은 영어 공부였어요. 동서도 영어 꽤 하지? 어릴 적에 이민 갔으니까 좀 할 거 아니야? 아, 저요? 아, 그냥 생활할 때 하는 영어나 하죠. 에이, 그 정도면 충분하겠네. 우리 아이들이랑 있을 때는 영어로 좀 대화를 해봐. 우리 애들도 영어 공부 좀 하게. 제가요? 아, 저는 근데 영어를 가르칠 그런 실력이 있는 건 아닌데요. 아니, 왜? 사촌 올케도 오래 있었으면 그 정도 영어는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닌가? 왜? 우리가 부탁하는 게 불편한가? 어머, 올케, 불편해? 그래도 우리는 올케랑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는 건데. 불편하면 어쩔 수 없지. 아니, 불편한 게 아니라요. 불편하지 않으면 됐어. 그럼 영어는 다음에 조금씩 해보자고. 저는 시댁 식구들이 집으로 찾아오는 것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바쁘게 지사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야기를 해야 하나 한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남편이 먼저 저의 컨디션을 눈치채고 물어보면서 저의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어? 왜 그러는 거야? 당신 괜찮아? 내가 한번 말해볼게. 임신도 했는데 피곤하겠네. 내가 못 살핀 탓이야. 미안해. 아니야, 여보. 처음에는 나도 당신 가족들이라서 친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사실 임신 때문인지 컨디션이 계속 좋지가 않네. 아, 그래. 당신 힘들었겠소. 다음에 다시 찾아오면 나한테 바로 전화해줘. 아, 아니다. 그때 내가 알아서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은 그동안의 사실을 알고 나서 시댁 식구들에게 저의 몸 상태를 알리고 당분간 조심해 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걸로 시댁 식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들 거라 생각을 했지만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댁 식구들은 그럴수록 움직여야 한다며 저에게 자꾸만 연락을 해왔죠. 임신 중반기가 지나면서 몸은 점점 무거워지면서 매주 있었던 시댁 모임을 참석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만 빼고 남편만 보내니 사촌 형님들이 돌아가며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동서, 아니, 왜 이번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어? 아니, 아직 산 달 많이 남지 않았어? 지금에 제일 움직이기 좋은 시기인데 벌써부터 그렇게 누워있으면 아기가 커서 나올 때 힘들어. 아, 형님, 그게 아니라요. 제가 요즘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서요. 거기다가 병원에서 조산기도 있다고 해서 조심하라고 하니 당분간은 조심하려고요. 조산기? 아휴, 그거다. 의사 상술이야. 병원 입원시키려고 하는 말이라고. 아이 잘 나으려면 그만큼 움직여야지. 어쨌든 저는 당분간 참석은 힘들 것 같아요. 나중에 몸이 좋아지면 그때 다시 만나요. 참나. 아니, 임신한 게 대수야? 무슨 임신 한 번 했다고 유세야?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그럼 다음에 봐, 그럼. 형님은 제가 임신을 핑계로 자신의 말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 불만인 듯 보였습니다.
또한 사촌 형님들 역시 제가 시댁 식구들의 행사에 참석하지 않자 이제는 대놓고 무시를 하며 불평을 털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역시 이런 시댁 식구들의 태도에 기분이 나빴는지 앞으로는 자신을 거치지 않고서는 시댁 식구들을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지나 임신 막달이 다가오기 시작할 때쯤 검진을 받으니 조산기가 보인다며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집 밖에도 거의 나가지 않은 채 집안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 형님? 아니, 다 같이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걱정이 돼서 말이지. 도련님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집에서 쉬고 있다고 하길래 남자는 또 뭘 몰라가지고 이렇게 되면 집에서 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내가 출산을 해봐서 알지. 가만히 있으면 더 몸이 나빠진다고. 그러니까 나랑 같이 나가자. 지금요? 아니요. 저 지금 당장 출산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조산기가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출산을 해봐서 아는데 조산기 그거 다 그냥 하는 말이라니까. 나도 7개월에 조산기 있다고 움직이지 말라고 했는데 일도 하고 다 했어. 그냥 내 말 믿고 가자고. 아니, 어딜 가자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못 가요. 임신을 본인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 다 하는 거 가지고 유세는? 가도 괜찮다니까? 경력자들이 이야기하잖아. 아, 맞아. 우리 다 애 낳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외국에 있어서 그런가? 유난히 더 심하네? 아니요. 병원에서 집에서 안정 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요. 다음에 괜찮을 때 그때 만나요. 아니, 지금 가자니까. 얼른 옷 입어.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야? 아, 무시하는 게 아니고. 3명이서 갑자기 찾아와 압박을 하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1시간만이라도 나갔다 와보자란 생각에 옷을 챙겨 입고 같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3사람은 마치 미리 계획을 한 것처럼 고급 중식당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예약한 좌석으로 앉게 되었습니다. 이미 3사람은 식당 예약까지 다 하고 나서 저는 당연히 갈 거라 생각하고 찾아왔던 것이죠. 이미 다 예약하셨던 거예요? 아, 그래. 말하면 안 올까봐 말 안 했어. 여기 어때? 괜찮지? 여기 음식이 정말 고급스럽고 맛있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여기까지 같이 왔으니 저는 가볼게요. 지금 몸 상태도 별로 좋지 않고요. 음식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요. 에이, 무슨 지금 가려고 그래? 이제 음식 나올 건데 이미 예약을 다 했는데 아깝게 그냥 간다고? 아기는 어차피 막달 다 됐으니까 지금 나와도 괜찮은 거 아니야? 네? 아니요. 아직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는 다 채우고 낳고 싶어요. 8개월이면 다 컸지 뭐. 지금 나와도 괜찮아. 아니, 무슨 유난이야? 한국은 의료 서비스가 잘 돼서 지금 나와도 다 괜찮아. 3분은 막무가내로 앉혀서 음식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면서도 3사람은 저를 그렇게 끌고 온 것과는 다르게 3명이서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생각이 들었죠. 기다리고 있던 그때 갑자기 다리 사이로 물이 흐르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어요. 화장실을 가서 살펴보니 약간의 피와 함께 물이 계속 흐르더라고요.
당황한 마음에 병원에 전화를 하니 양수가 터진 것 같다며 바로 병원으로 오란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양수가 터졌어요. 감염될 수도 있다고 해서 지금 가보려고요. 뭐? 지금? 아, 괜찮다니까. 아이 안 죽어. 아니, 왜 이렇게 유난이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요. 옳게 처대라 그런가? 아니, 왜 이렇게 유난이지? 양수 터져도 막상 몇 시간 후에 아기 나오니까 그냥 앉아서 좀 있어. 제가 임신했을 때도 저랬어요? 아주 꼴불견이었네. 지금 이렇게 웃으실 때가 아니에요. 저 그냥 택시라도 타고 갈게요. 아니, 어딜 가? 가려고? 갈 거면 동서만 가. 15만 원짜리 불도장 나왔는데 이거는 먹어야지. 아깝게 분위기 망쳤으니까 돈은 동서가 내. 알았지? 돈 내라고 여기까지 부른 거였어요? 그럼 물주를 돈 내라고 부르지 왜 부르겠어? 급하면 얼른 가봐. 세 사람은 다리 사이로 물이 흐르고 있는 저를 뒤로 한 채 마치 처음부터 제가 없었던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아이가 걱정되어 저는 택시를 타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도착을 하고 나서 보니 상황이 좋지 않아 저는 응급 제항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은 시간이 흐르고 다행히 아이도 저도 무사히 깨어나게 되었어요. 양수가 거의 없을 정도로 부족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마터면 아이도 저도 위험한 상황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깨어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크게 분노를 했어요. 바로 시댁 식구들의 집을 찾아가 뒤집어 엎고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도 시댁 형님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저에게 전화를 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동서, 그렇게 입이 쌌어? 하나하나 일일이 다 보고하는 거야? 보고하면서 사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 역시 출신이 그래서 그런가? 눈치 하나는 빠를 줄 알았는데 영 쓸모는 없다. 네? 형님,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저뿐만 아니라 아이도 죽을 뻔했다고요. 아니, 그게 우리 잘못이라는 거야? 우리는 그냥 동서 몸보신 해주려고 그런 건데 아니 어떻게 사람 성의를 그딴 식으로 이야기를 해? 성의요? 형님, 저 나갈 때 계산하고 가라고 했잖아요. 제가 땀 뻘뻘 흘리면서 힘들어할 때 세 분은 웃으면서 저 무시하지 않았어요? 아니, 누가 그럴 줄 알았어? 다는 임신이고 다는 출산인데 무슨 그렇게 예민하고 유난이야? 아우, 정말 황당하네. 어쨌든 아이도 잘 낳았고 동서도 무사하면 된 거 아니야? 동서 때문에 시댁 식구들 다 난리가 난 건 어떻게 할 건데? 그거 제 탓 아니고요. 세 분이서 한 행동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더니 우리 집 동서 아니면 행복하게 잘 지내. 도련님도 동서 아니면 우리한테 억하심정 있을 일도 전혀 없고. 근데 동서랑 결혼하고 나서 도련님도 갑자기 태도가 바뀌고 이상하잖아. 뒤에서 여우처럼 조종이라도 한 거야? 그 비법 참 궁금하네. 나한테도 좀 알려줘. 나는 곰이라 가지고 그런 거 잘 모르거든. 외국물 먹어서 그런가? 나도 외국물 먹으면 그렇게 여우처럼 되나? 비아냥거리는 태도에 저는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났습니다. 출산을 하고 나서 이런 전화까지 받아야 한다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긴급 귀국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보다 남편보다 더 화가 나신 상태셨어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따뜻하게 말을 해주셨죠. 저는 나중에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정아, 괜찮니? 몸은 어때? 아유, 큰일 날 뻔했다며. 엄마가 옆에 있어야 하는데 내가 내일 한다고 옆에도 있어주지 못하고 너 혼자 고생했겠구나. 아, 어머님,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고 아이도 건강하대요. 나는 다정이 네가 제일 걱정이다. 몸도 약했는데 내가 승준이만 믿고 보내는 게 아니었어.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지금 뭐 먹어도 되니? 아, 어머님, 아직은 안 되고 나중에 회복하고 먹어야 한대요. 아휴, 장하다. 너무 고생했다. 출산이 정말 힘든 일인데 이걸 해내다니 정말 장하다. 다정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쉬고 있어. 알았지? 시모는 따뜻한 목소리로 저를 안아주시고는 잠시 정리할 것이 있으시다며 나가시고는 이틀 정도 오시지 않으셨답니다. 다시 병원으로 오신 시어머니는 몸조리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알고 봤더니 남편도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더라고요. 출산을 하고 난 며칠 후 갑자기 시댁 식구들이 모두 병실로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들이 뭘 몰라서 그랬나 봐. 아유, 정말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 테니 그만 화 좀 풀어. 그래요, 언니. 내가 내 살 길이 바빠서 우리 애들을 신경 못 썼네. 형수,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 애들은 내가 따끔히 혼낼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좀 봐줘요. 조카 며느리도 미안해. 우리 애들이 잘못했다며. 아, 당장 나가세요. 어디라고 감히 여기까지 오세요? 미안해. 참 뻔뻔하게도 이야기를 하네. 우리 애가 지금까지 고생할 때는 말릴 생각도 안 했으면서 지금 미안하다는 말이 나옵니까? 이미 다 이야기했고 여기까지 와서 말하지 마세요. 아유, 미안해. 우리 애들 머리채라도 잡아서 여기 끌고 올 테니까 아우, 제발 노여워하지 말고 화 좀 풀어. 아유, 언니, 미안해요. 한국으로 들어오신 시모는 남편으로부터 그동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 길로 저를 만나고 나서 바로 시댁 식구들이 살고 있는 빌라로 향하셨다고 해요. 그 빌라는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빌라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고생하면서 집안을 일으키고 난 후에 살 곳도 없이 가난했던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 준비를 한 건물이었죠. 그곳에 찾아가 시어머니는 당장 빌라를 처분할 것이니 나가라고 하셨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정말 시댁 식구들을 위해 자신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자신을 단순히 물주로만 생각을 했다며 자신 때문에 나에게도 그렇게 모질게 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정아, 이런 꼴을 보여서 너무 미안하다. 이제 출산한 너한테 지금 쉬어야 하는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다니 내가 할 말이 없다. 어머님 탓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님 덕분에 저 이렇게 푹 잘 쉬고 있잖아요. 저 식구들은 예전부터 그랬어. 항상 나에게 요구하는 것만 있었지. 본인들이 잘해줄 생각은 하지도 않더라고. 그렇게 고생해서 겨우 살 집을 마련해 줬는데도 밑도 끝도 없이
바라는 것만 있더라. 그게 너무 질려서 한국이 그리워도 들어오지 않았던 건데 참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시어머님은 한국으로 돌아와 사는 곳이 꿈이셨던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처럼 시댁 식구들에게 시달려 살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남편이 임시 발령이 나면서 한국에 들어온다고 소리를 들었을 때에도 처음에는 남편만 한국으로 보낼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지만 신혼부부이고 떨어져 있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같이 보냈던 것인데 아들이 저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할 줄 몰랐다며 너무 후회가 된다고 하셨어요. 시댁 어른들이 찾아온 이후 시댁 사촌들도 저에게 찾아와 잘못을 구했습니다. 저기, 동서, 내가 미안해. 나는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었어. 알지?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요? 아유, 그렇지. 내가 알면 그렇게까지 했겠어? 맞아. 아무리 독해도 고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끝까지 이렇게 나오시겠다는 거네요?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무튼 미안해. 시댁 사촌들은 어머님이 없는 사이에 찾아와 홀랑 미안하다는 말만 남겨두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시어머니는 잘못을 구해도 받아주지 말라며 이제는 시댁 식구들은 우리들만 있는 거라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후로 시댁 식구들은 제 앞에 아니 전화로도 한번 연락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은 시댁 식구들이 살고 있던 빌라를 모두 처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시댁 어른들이 계속해 잘못을 빌었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게 시어머님의 결론이셨습니다. 그렇게 따뜻하셨던 분이 이렇게나 분노하실 거라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그만큼 시어머니가 많이 실망하고 화가 나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미안해 하셨어요. 다정아, 출산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다. 거기다가 시댁 식구들이 눈치 없이 행동한 바람에 너무 힘들었겠어. 괜찮아요, 어머님. 다 지난 일이고 거기다가 힘들지 않았어요. 저 어머님 딸이잖아요. 에휴, 고맙다. 나는 네가 정말 내 딸이라고 생각해. 앞으로도 그럴 거고. 내 딸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든 복수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주기만 하면 된단다. 어머님이 계시니 제가 너무 든든하네요. 어머님도 그러니 건강하고 행복하셔야 해요. 저희는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원래 사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언젠가는 어머님의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아직은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시어머님과는 여전히 모녀 사이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행복했던 제 가족에 아이가 더해지니 지금은 더더욱 행복해졌네요. 늘 무한한 사랑을 주신 어머님께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간직하려고요. 여러분들도 무한한 사랑을 주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더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 아들에게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저와 동창인데 과거의 이력이 별로 좋지 않아 반대를 했었어요.
하지만 동창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서 헤어질 수 없다며 허락해 달라고 애원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둘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였거든요.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와 남편이 바라던 소식이라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었어요. 아들이 워낙 신중한 성격이고 여자를 만나는 기준 또한 높아서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말을 꺼냈을 땐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처음으로 아들이 들뜬 기분으로 저희 부부에게 핸드폰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보여주는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했었고 제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 속 여자는 절대로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여고 동창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창의 얼굴을 보자마자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아들한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몰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놓고 반대를 하면서 과거의 일을 꺼낸다 해도 이미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제가 둘 사이를 차단하는 건 제 입장에서도 난감한 상황이었거든요. 친아들이었다면 제 눈에 흙이 들어와도 반대를 했었겠지만 아들은 제 친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둘 사이를 존중해 줘야만 했어요. 저는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10년 차의 초혼이지만 남편은 재혼이었고 남편이 20살에 아이를 가져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과 결혼을 했던 첫 부인은 아이를 출산할 때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와 만나기 전까지 홀로 아들을 키워왔었죠. 남편과 저는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아들과는 5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밖에서 돌아다니면 오해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10년 전부터 제가 집안 살림이며 뭐든 다 해서 자연스럽게 엄마 역할을 하게 되었고 남들이 뭐라 하든 저희 가족은 서로 뭉쳐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얼굴 붉힌 적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이번 일로 인해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제 과거를 전혀 알지 못하는 남편과 아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지혜롭게 처리를 했었겠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난감하기만 했었어요. 아들은 언제 인사 오면 되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쉽게 대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초대를 하게 된다면 분명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은 안 봐도 뻔했기 때문에 저에겐 시간이 필요했어요. 당신, 아까 무슨 문제라도 있었어? 반응이 갑자기 달라져서 성은이도 당황해 하는 거 봤지? 바로 집으로 데려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나도 놀랬다고. 사진 보자마자 당신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던데 혹시 아는 여자야? 아니면 당신이랑 나이가 같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 여러 가지로 기분이 좀 이상하네. 갑자기 내가 시어머니가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가 봐요. 우리 집에 인사 오는 건 당연한 건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었나 봐. 아무래도 나랑 나이가 같은 것도 걸리고요. 아, 그래. 평소에는 언제 결혼할 여자 데려올 거냐고 그러기에 당신이 시어머니가 될 준비가 된 줄 알았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한가 보네. 그럼 기다려야지. 남편은 굳어진 제 얼굴을 보며 걱정을 했지만 차마 과거에 제가 겪었던 일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결혼이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그건 제 개인적인 일일 뿐 아들은 전혀 상관없고 알지도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 이 문제로 결혼이 물거품되면 저희 가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 과거를 말하면서 결혼을 반대했을 때 아들이 모든 걸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상관없는데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지혜롭게 계획을 세워 정리를 해야만 했어요.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바로 집으로 데려오라는 말을 하지 못한 이유, 집안 분위기가 어색하게 흘러갔지만 그건 시간이 지나고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풀리면 바로 잡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저에게는 시간이 좀 더 필요했었고 나중에 서로 얼굴을 마주했을 때 동창생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고민한 끝에 남편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었는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당황을 했어요. 아, 뭐라고? 아니, 지금 성훈이랑 나 혼자 예비 며느리가 될 여자를 보고 오라는 거야? 집에서 보는 게 아니었어. 당신 정말 그 여자랑 뭐가 있기라도 한 거야? 아니요. 아직 내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언제까지 성훈이 결혼식을 미룰 수는 없는 거잖아. 일단 당신만 보고 오면 안 될까? 상견례는 내가 꼭 참석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상견례 때는 얼굴을 보게 되니까 그게 상관이 없긴 한데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거든. 성훈이가 많이 서운해할까봐 그게 걱정이네. 그건 내가 나중에 잘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에 분위기 좋은 식당 하나 잡아서 간단하게 식사만 하고 상견례 일정 잡아요.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성훈이한테 뭐라고 그러지? 당신이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하면 분명 서운하게 생각하는 건 안 봐도 뻔한데 차라리 몸이 좀 안 좋다고 얘기해야 되겠네. 남편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과 말투로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평소 남편이 알던 제 성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어도 극단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아들한테 달려가 결혼을 반대하게 된다면 집안 분위기는 초토화가 되기 때문에 때가 올 때까지 최대한 좋게 얘기해서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 가야만 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몸살 기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고 대충 둘러대면서 주말에 남편만 얼굴 보기로 하는 걸로 아들과 대화를 해서 일정을 잡았고 아들은 제가 걱정이 됐는지 방으로 들어와 누워있는 저를 보며 건강부터 챙기라는 말을 먼저 해줬어요. 다행히 서운해하는 것 같지는 않아 좋게 넘어갈 수 있었고 그렇게 남편은 아들과 함께 약속된 날짜에 결혼할 예비 며느리인 제 동창과 얼굴을 마주했고 나쁘지 않은 분위기 속에 잘 해결된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예비 며느리가 될 사람이 생각도 깊고 결혼을 한다면 아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고 좋게 설명해 주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둘 다 나이가 있는 상황이라 하루빨리 결혼식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일주일 뒤 돌아오는 주말에 상견례 일정을 잡기로 대화가 끝이 난 상태였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니 어느새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떨리는 마음을 최대한 억누르며 가족들과
일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가족 먼저 도착해서 남편과 아들은 룸에 자리를 잡아 앉아 있었어요. 저는 예비 며느리인 동창이 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동창의 가족들을 보는 순간 저는 동창 옆으로 스쳐 지나가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제 얼굴을 본 동창은 저를 알아봤는지 계획했던 대로 화장실로 따라 들어왔어요. 저기 혹시 정혜선 아닌가?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머,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너 정혜선 맞지? 와, 이게 얼마만이냐? 세월은 비켜갈 수 없다고. 너도 정말 많이 늙었다.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잖아.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나 봐. 아주 때깔이 좋아졌네. 3년 내내 허구한 날 물만 먹던 년이 여긴 웬일이냐? 너도 결혼할 남자가 생긴 거야? 옷차림을 보니까 나처럼 상견례 온 것 같은데 네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건 결혼할 상대방이 전혀 모르고 있나 봐. 야, 너 기억 안 나? 우리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나랑 같은 반이었고 따돌림 당했었잖아. 그때 너희 어머님이 싸준 도시락 참 맛있었는데 나 덕분에 너는 3년 내내 수돗물만 퍼먹어서 자동으로 다이어트 됐던 거 기억하지? 오늘 상견례 때문에 긴장했었는데 너 만나서 추억 얘기하니까 긴장 좀 풀렸다. 결혼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이 나이 먹고 결혼하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 했었는데 너도 내 나이 때 결혼한다니까 마음의 위안이 좀 되네. 상대 배우자는 누구야? 능력 좀 있으니까 너도 지금 나이에 결혼을 하는 걸 텐데 나랑 만나는 남자보다 능력 좋으면 확 뺏어버릴까? 너보다 내가 그래도 인물은 좋잖아. 나랑 결혼할 사람은 치과 의사거든. 집안도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편이라 그나마 내가 만나본 남자들 중엔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내 인생의 모든 걸 걸고 꼬셨다니까. 얼마 전에 예비 시아버지 얼굴 보고 왔었거든. 예비 시어머니는 몸이 안 좋아서 못 왔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 그래도 뭐 어쩌겠어. 의사 남편 얻으려면 어느 정도 감수해야지. 예비 시어머니 얼굴 처음 보는데 그때 못 봐서 그런지 너무 떨려 죽겠네. 아마 엄청 독한 얼굴이겠지? 예비 시아버지도 의사라서 상당히 인품이 있어 보이던데 하필 제일 얼굴을 많이 마주해야 될 시어머니가 찐빠네. 네가 결혼할 예비 시부모님은 어때? 나만 떠드니? 말 좀 해봐. 나한테 말할 틈이라도 줬니? 나는 너랑 입장이 달라. 오늘 여기 온 건 며느리가 되려고 온 게 아니라 예비 시어머니로 오게 된 거거든. 그래서 지금 머릿속이 복잡해. 너도 상견례 하러 온 것처럼 나 또한 상견례 하러 왔는데 이게 참 상황이 웃기더라고. 내 예비 며느리 될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랑 알고 있는 사람이라 지금도 고민 중에 있어. 예비 며느리를 받아줘서 평생 갈구면서 살아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그만 멈추게 해야 할지 아직도 결정하지 않았거든. 야, 잠깐만. 너 지금 예비 며느리로 상견례 온 게 아니라 시어머니로 왔다고? 야, 너 나이에 무슨 시어머니야? 그럼 아들이 몇 살이길래? 일찍 사고라도 친 거야? 내가 지금 너랑 입 아프게 모든 걸 설명할 정도로 반가운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 기다릴 텐데 여기서 언제까지 있을 거니? 빨리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동창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깜빡했다면서 가방에서 자기 명함을 꺼내 저에게 건네준 뒤 연락하라고 웃으면서 서둘러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저는 더욱더 화가 치밀었어요. 과거의 일들을 추억이라고 저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즐거운 대화거리로 생각하는 동창의 태도에 이 결혼은 절대로 해선 안 된다고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속마음까지 전부 다 알았기 때문에 제 아들과의 결혼은 더욱더 이루어지게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도 동창의 뒤를 따라 상견례를 하기 위해 룸 안으로 들어갔고 이미 룸 안에는 안 좋은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 저를 본 동창은 상황 파악이 덜 된 듯 저와 제 아들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이미 붉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게 다 무슨 상황이야? 설마 네가 성훈 씨 예비 시어머니였던 거야?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 성훈 씨, 나한테 이런 건 설명을 안 해줬었잖아. 그게 지금 중요해? 네가 어떤 상황인지부터 분위기를 살펴야 할 것 같은데. 그래, 나 네 시어머니로 이 자리에 나온 거야. 그리고 네가 과거에 나한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가 다 들을 수 있었거든. 사람 본성 쉽게 고쳐지는 거 아니라더니 그 말이 정말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 여기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화장실에서 내가 너랑 대화하는 걸 룸 안에서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스피커 공사를 좀 했거든. 이 버튼 누르면 네가 하는 말 전부를 여기 있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놨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나만 알고 있는데 나 혼자 결혼을 반대한다면 우리 가족이 받아들이기 힘들 거 아냐. 그래서 고생스러워도 우리 가족의 인생을 위해 이 방법을 선택한 거야. 룸에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을 텐데 왜 그런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네가 고등학교 때 나한테 3년 내내 했던 그 추악한 짓들을 내 입으로 말하게 하는 것보다 네가 직접 말해주길 원했는데 물어보기도 전에 알아서 입을 털어주더라. 분명 잘못된 일인데 너는 나한테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좋은 추억인 것 마냥 떠들어대고 있었지? 여보, 내가 왜 그때 당황했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도 충분히 들었을 테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잖아. 성훈아, 이 결혼 절대로 해선 안 돼. 우리 집안 순식간에 무너진다고. 제가 과거 학창시절 때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아? 자기보다 약한 애들 하도 못되게 굴어서 전학간 애들도 한둘이 아니었어. 그동안 성훈이 네가 봐왔던 모습들은 단지 의사라는 이유로 결혼하고 싶어서 가면을 쓰고 접근했던 거야. 그러니 이 결혼 절대로 해선 안 돼. 세상엔 좋은 여자가 정말 많이 있으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어. 무조건 내 입장에서만 얘기했다면 나한테 서운하게 생각했을 테고 길을 닫아버릴까봐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어. 나는 온전히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한 일들이니까 성훈이 너도 이번 일을 통해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줬으면 해. 성은 씨,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이잖아. 철없을 때 했던 행동들인데 당연히 추억 삼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의 나는 예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야. 그리고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난 건데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거잖아. 그동안 나를 봐왔으면서 못 믿겠어? 우리 이대로 헤어질 수 없다고. 나한테 해명할 기회를 주면 안 돼? 제 아들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동창 부모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아 혈압이 올랐는지 뒷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동창은 밖으로 나가려는 제 아들의 발목을 잡으면서 가지 말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과거에 어떤 짓을 저질렀고 저는 아직까지 그 아픔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는 걸 충분히 이해한 아들은 동창을 뿌리친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도 정신적인 충격으로 힘들어하는 날 부축해주면서 밖으로 나가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동창이 제 머리채를 잡아 나가지 못하게 룸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저 때문에 자기 계획이 전부 무너지게 됐다면서 한바탕 난리를 치게 되었죠. 네가 뭔데 내 앞길을 막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 너도 정상적인 결혼을 한 건 아니잖아. 5살밖에 차이 안 나면서 어디서 엄마 역할을 하고 있어? 당장 성훈 씨 불러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알아? 나는 이 결혼 무조건 성사시켜야 된다고. 너는 과거 했던 일들을 아무 생각 없이 즐겼겠지만 당한 사람들은 평생을 아픈 기억으로 남아 힘들어하고 있어. 나 말고도 다른 친구들은 아직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까지 들리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과거의 행동들이 오히려 잘한 것 마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전혀 달라지지 않은 너를 내가 왜 며느리로 받아줘야 하는 거지? 그리고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오면 내가 널 가만둘 것 같니? 평생 감당할 자신은 있어? 내가 당한 거 몇 배? 아니 몇백 배로 갚아줄 생각인데 버틸 수 있으면 들어와 보던지. 예전처럼 힘없는 내가 아니거든. 지금 네가 나한테 한 짓 그대로 저기 CCTV에 전부 녹화되고 있는데 콩밥 먹고 싶지 않으면 그만 손 놓지 그래. 너 성격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손부터 나올 거라는 거 이미 예상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따로 CCTV까지 설치해뒀는데 제대로 걸려들었네. 여보, 경찰서에 신고 좀 해줄래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법적 소송까지 가야 하지 않겠어? 남편은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는데 갑자기 동창 부모님들이 저희 가족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철없는 자기 딸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동창의 어머니가 뱉은 한마디는 상상을 뛰어넘는 한마디였어요. 아유, 저희 가족 조용히 사라질 테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제가 과거에 사고를 한번 크게 쳐서 한번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문제가 생겨 처벌받게 들어가게 된다면 저 제명에 못 삽니다. 한 번만 선처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그 죄 차라리 제가 받겠습니다. 엄마인 제가 대신 시키는 건 뭐든 다 할 테니 소송만은 물러주시면 안 될까요? 너도 일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라. 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싶은 거야? 가진 것도 없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서 이러는 거야? 동창 부모님들은 저한테 당장 용서를 구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알고 보니 동창은 과거에 술 먹고 한 여자와 시비가 붙었는데 몸싸움을 격하게 했는지 상대방이 전치 4주에 턱이 부서져서 현재까지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자기 분에 못 이겨 손부터 나가는 그런 성격을 가진 동창이 제 아들과 결혼한다는 건 더더욱 반대되는 일이었고 용서를 받아준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고 판단해 저희 부부는 그대로 법적 처벌을 강하게 진행했어요. 이미 제 머리채를 잡아 한바탕 난리를 쳤고 그냥 넘어간다면 저희 가족에게 또 다른 피해가 오게 될지 몰라 합의는 없을 거라며 자식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본인들 잘못이라고 한마디 한 뒤 남편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잠시 뒤 경찰들이 찾아왔고 모든 상황들을 진술한 뒤 법적 처벌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게 되었네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동창은 초범도 아닌 재범이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알게 되었고 저는 조금의 선처도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과거에 괴롭힘을 당했던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 애들을 대신해 벌을 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현재 법적 처벌 소송 중이고 정신적인 충격과 CCTV에 찍혀있는 영상들을 토대로 동창은 확정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대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까지 한 걸 보면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었고 제 아들과 동창의 결혼을 막았다는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대로 성사시켰다면 분명 저희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겠죠. 누구나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현재 얼마나 반성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창은 학창시절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모습은 조금도 없었고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부모들 역시 똑같았어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앞에서 연기를 한 것뿐이지 막상 법정에 서게 되니 조금이라도 형벌을 줄이기 위해 얼굴을 붉히며 본인들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다며 추잡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동창은 제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서 자기를 받아달라고 눈물로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고 나와도 제 아들을 절대 놓칠 수 없다며 병원까지 찾아가겠다고 이제 나의 철판을 깔고 강압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징역을 살게 되는 건 확실하지만 그 기간은 아마 좀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본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저희도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해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알지는 못하니 치과만 옮긴다면 어느 정도 해결은 될 것 같습니다. 제 아들도 전혀 다른 모습을 봐서 그런지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길래 사람을 작정하고 속이려 들면 그 속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충격받은 아들을 남편과 함께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일이 잘 마무리가 되면 앞으로 평생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본인 말로는 징역을 살고 나오는 즉시 저를 찾아오겠다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만 저에겐 남편과 아들이 있기 때문에 더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족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 고민이 많네요.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학창시절 때 괴롭힘을 당해 지금도 그때의 기억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더는 이런 일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겐 즐거움일지 모르겠지만, 당하는 사람들은 평생을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요즘 뉴스에서도 사건, 사고가 많은데 서로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는 평화가 가득하시고 좋은 일만 생기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